오늘은 좀 재미있는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알고 보니 속에는 글로벌 3대 공작기계 기술을 숨기고 있는 뭐랄까 엄청난 반전 매력의 기업 DN 오토모티브입니다. 네, 바로 그 정체성의 혼란. 이게 이 기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요? 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는 엔진이 있고요. 여기에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면서 얻게 된 최첨단 공작기계라는 아주 강력한 새 엔진을 단 거죠. 이 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엔진, 회사의 심장이 된 공작기계 사업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조 단위 돈을 써서 공작기계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단이었죠. 그 DN 솔루션즈 있잖아요. 네, 구두산 공작기계. 네, 여기가 이제 공작기계 부문인데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해요. 명실상부한 핵심 캐시카우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같은 기계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쇳덩어리를 아주 정밀하게 깎고 다듬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 머더머신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뭐 자동차 엔진부터 제 스마트폰 케이스, 어쩌면 나중에 제가 할지도 모르는 임플란트까지 다 이 기계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술이죠. 그만큼 기술 장벽도 높은데 DN 솔루션즈가 이 분야에서 독일, 일본의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3 수준입니다. 글로벌 탑3요?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1위고요. 와, 공작기계 사업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원래 하던 자동차 부품 사업은 약간 좀 뭐랄까? 뒷전으로 밀려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든든한 축이에요. 아, 그래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매출의 32%를 차지하는 방진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 소음이나 진동 잡아주는 고무 부품들이요. 엔진 마운트 같은 거요. 고객사들을 보니까 GM, 스텔란티스, BMW 정말 쟁쟁하던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최대 고객이 GM이라는 게 꼭 장점일까요? GM이 기침하면 여긴 독감 걸리는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GM이 수많은 경쟁사를 제치고 DN 오토모티브를 핵심 파트너로 삼았다는 건 그 기술력을 인정한 증거거든요. 아, 특히 그 진동 해석 엔지니어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GM의 올해의 우수 협력사상을 거의 매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축전지 사업이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납축전지라고 하면 약간 좀 사양산업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매출의 90%가 수출이고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주문을 다 못 맞출 정도라고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이 회사의 또 다른 반전 매력입니다. 엑스프로라는 자체 브랜드로 파는데 신차용 시장이 아니라 마진이 훨씬 좋은 교체용 시장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거든요. 아, 교체용 시장이요? 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에서 가성비 끝판왕으로 불리면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듣다 보니 거의 모든 사업부가 해외를 보고 있네요. 매출이 80, 90%가 해외라니 이건 뭐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공작기계만 해도 독일의 DMG 몰이나 일본의 야마자키 마작 같은 전설적인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있고요. 최종 고객들은 그럼 더 다양하겠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GM, 포드, 테슬라는 기본이고요. 보잉이나 스페이스X 같은 항공 우주 기업들은 DN 솔루션즈의 오축 가공기가 없으면 비행기 엔진이나 로켓 부품을 못 갖습니다. 와, 스페이스X요? 네,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들도 이 기계로 임플란트나 인공관절을 만들고 있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미래 성장을 위한 그림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겠는데요. R&D 쪽은 어떤 신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크게 고부가 가치 제품이랑 자동화 이 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쪽은 방금 말씀드린 오축 가공기처럼 아주 복잡한 형상을 한 번에 깎아내는 고마진 제품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항공우주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장비거든요. 그럼 방진 부품 쪽은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엔진이 사라지니까 진동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전에는 묻혔던 모터의 삐 하는 고주파 소음이나 바닥 소음이 훨씬 더 거슬리게 들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센서로 진동을 감지해서 반대 파동을 쏴서 소음을 없애버리는 전자식 액티브 마운트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승차감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기술 개발도 좋은데 당장 주문을 못 맞추고 있다는 축전지 사업은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현재 공장 가동률이 117%예요. 117%요? 네,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공장을 돌려도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울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26년 6월에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30% 늘어납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겠는데요. 부족하죠. 그래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에 아예 신공장을 지어서 전체 생산 능력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와, 배터리 공장은 그야말로 돈을 찍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장사에서 번 돈은 전년보다 24.3%나 늘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돈인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1.8%가 줄었어요. 그건 이상하네요. 장사는 더 잘했는데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바로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같은 영업 외적인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와 연결이 돼요. 리스크요? 네,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유동 비율일 겁니다. 24년 말에 147%로 아주 건강했는데 25년 3분기에 77.7%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77.7%요? 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년 안에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정말 위험신호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회사 곧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회계적인 착시가 있습니다. 착시요? 네. 디엔솔루션즈 인수할 때 빌렸던 거액의 대출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오면서 서류상 장기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갑자기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갚을 날이 가까워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핵심 자회사인 디엔솔루션즈를 상장시켜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2020년 2월에 디엔솔루션즈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새로 빌리는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그냥 빚 갚으려고 새로 돈 빌리는 거 아닌가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데 그게 왜 그렇게 큰 호재가 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가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은행이 8%, 10%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렇죠. 아예 안 빌려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4% 후반대라는 거의 국채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1조 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는 건 금융시장이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상장 안 해도 빚 갚을 능력 충분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증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거친 거죠. 그럼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IPO는 안 하는 건가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디엔솔루션즈를 인수할 때 같이 돈을 댔던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아, 재무적 투자자들이요? 네, 그들은 언젠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2020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디엔 오토모티브의 투자 매력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가격이겠죠. 저평가받는 거죠? 바로 앞서 말한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복잡한 사업 구조 때문에 시장이 이 회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 보완을 외치면서 자국의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디엔솔루션즈의 공작기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 요인이 있는 거죠.
DN솔루션즈 IPO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격이겠네요. 맞습니다. 상장으로 들어온 돈으로 빚을 갚으면 재무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매년 내던 막대한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여기에 고환율 수혜, 향후 금리 인하 수혜까지 거시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떤 점들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DN솔루션즈가 상장하면 모회사인 DN오토모티브는 지주사 할인을 적용받아서 오히려 주가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기차로 가면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확 줄잖아요. 그럼 부품 만드는 기계인 공작 기계도 결국엔 덜 필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언젠가는 답을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DN오토모티브는 글로벌 첨단 장비 기업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빚 많고 복잡한 자동차 부품사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 간극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 부품사가 아닌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그 시점이 언제 올 것인지, 그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